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인터링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9월 18일 새벽 3시에 결정된 금리에 관련된 거 거의 100%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연말에도 11월, 12월에도 FOMC 회의가 있어요. 그 두 번의 회의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또 추가로 금리 인하 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4월,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연속 3번 금리 인하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강하게 금리 인하 쪽을 말하시는 분들은 6월, 7월에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당연히 파월은 물러날 거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몰아붙일 의장으로 바뀔 거고, 또 더 중요한 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는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면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할 텐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전체 미국의 자산시장의 가격을 올려놔야 돼요. 들썩들썩이게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도 좀 올라야 되고요. 주식도 올라야 되고 암호화폐도 올라야 돼요. 단순히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든지 나는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이나 정책적인 측면 말고도 개인적인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내년 상반기에도 최소 5번에서 6번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 거의 지금 명약 관화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에서 대단히 폭등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같이 공유하면서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터링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명확한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불장이 되고, 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최소한 3차례 정도 연속되면서 암호화폐 불장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원래 우리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 상장 스케줄과 들어맞거든요. 대단히 유리하고 상장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큰 모멘텀과 에너지를 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터링크 네트워크에게는 유리한 조건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링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블록체인의 노드가 뭡니까? 노드라는 건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없으면 블록체인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 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의 중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버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서버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사령관으로서 이 서버에 연결된 모든 온라인 컴퓨터들을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만 털리면 끝장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럼 비트코인을 형성하는 이 노드 컴퓨터, 이 노드가 전 세계적으로 한 17,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중앙 서버가 없이, 말하자면 서버가 17,000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어요. 뭐 4만 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최소 3만 개가 넘으면 노드 하나를 해킹해도 이게 블록체인 전체가 해킹이 안 돼요. 왜냐면 3만 개를 다 가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다 막아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노드 구조가 핵심인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프로젝트는 다 어떻습니까? 월드코인도 그렇고 다 컴퓨터예요. 이 노드가 17,000대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17,000대라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휴먼 노드예요. 기가 막히죠? 휴먼 노드. 컴퓨터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내 얼굴 스캐닝과 생체 인식을 제공한 그 사람이 노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만약에 17,003만 정도가 아니고요. 20만, 200만이 되는 거예요. 노드가. 그것도 컴퓨터도 아닌 휴먼 노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컴퓨터로 하는 거에 비해서 더 무결성성의 정도가 높다는 거죠. 보안이 더 완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빌 공격이나 불공정한 어떤 조정, 익명성에 기반한 불신들, 이런 것들을 다 일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다른 비슷한 부류의 생체인식 프로젝트와 완전하게 구분되는, 그 다음에 기존에 따른 블록체인과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인식과 얼굴 스캐닝 원 소스가 블록체인 내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다 쪼개서 공통점, 다른 점을 다 쪼개서 가용성 데이터 토큰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없음이 100% 완벽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컴퓨터 노드가 아니라 수십 수백만의 휴먼 노드로 이 블록체인의 무결정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주 획기적인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게임이건 전자상거래건 이런 데서 신원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다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금융이에요. 전 세계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경제, 디파이 경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신원인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쓰겠습니까? 이거를 써요. 인터링크 네트워크. 적어도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신원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니까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초빙을 했었죠.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막 이랬던 것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은 아주 뛰어나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보세요. 월드코인이죠. 월드코인과 관련된 회사가 주가가 3000% 상승하고 월드코인도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100% 이상이 넘게 올랐어요. 월드코인은 생체 그 정보를 블록체인 위에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를 담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달러 막 이렇게까지 갔다가 확 떨어져서 막 1달러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CEO가 공동 창립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이트코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나스닥 상장사인데 원래는 전자상거래 재고 쪽 자본 및 관리 전문, 그러니까 패킹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월드코인을, 그러니까 DAT죠. 예, 주요 재무자산으로 채택하겠다.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모펀드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회사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어쨌든 월드코인 에이트코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DAT 전략 채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월드코인도 한 100%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체인식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록체인의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펀드 회사, 투자사들이 이제 블록체인 안에 들어와서 금융활동을 해야 되는데 익명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익명성에 기반해서 지갑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신원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블록체인 안에서도. 그래야 게임이라도 하고 돈거래하고 뭐 블록체인 쇼핑몰도 되고 투자도 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체인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각광을 받게 된 건데, 제가 좀 전에 기술적인 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월드코인은 한 수 아래예요. 아주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요. 개인정보 처리가 안 돼요, 아직. 근데 인터링크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다 날려버리고 토큰화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휴먼 노드예요. 노드를 컴퓨터로 쓰질 않아요. 신원인증이 맞춰진 이 사람들이 다 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획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생체인식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드코인보다 더 시장에서 인정받고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백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25년 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26년 상반기에는 아마 주요 거래소에 당연히 상장될 것 같고요. 상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만큼 채굴이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데 채굴 지금처럼 하게 하면은 그게 시장이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럼 상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듯이 상장되면 그때는 물론 채굴 자체를 없애지 못하겠지만 확 줄일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인터링크 가입하시고 책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링크 채굴을 가속화하는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 추천을 한다거나 뭐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외부에서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말고도 그것의 밀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채굴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채굴 가속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상장되기 전에 빨리 채굴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채굴 가속기 프로그램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 자, 월드코인보다 한 수 위다. 당연히 상장될 거고 현실 금융기관에서 특히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굴 가속기 프로그램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채굴 가속기 프로그램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57로 좀 눌려진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제도 56.7이었고 지난주에 57이었는데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도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지배력 지수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고 시총의 규모 이런 것들을 보고 지수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랑은 약간의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도 도미넌스 차트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보시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지배 지수는 이미 꺾인 상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 지수를 보면 70입니다. 대단하죠? 지난주에 50이었어요. 지금 거의 알트코인 시즌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8월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50을 뚫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70까지 왔습니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지금 대단한 게 MMF 펀드죠. 그 미국의 MMF 펀드에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7조 달러에 이릅니다. 팬데믹 때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매년 한 3조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2년치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불장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알트코인 불장의 냄새입니다. 보십시오. 냄새가 나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2주 동안에 이더리움을 무려 28만 개를 추매했습니다. 13억 달러 규모죠. 엄청나죠? 비트마인이 되게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DAT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어셋 트레저리, 그래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DAT라고 하는, 이제 대세가 됐죠. 비트코인의 스트래터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또 이더리움 쪽으로는 비트마인이 최근에 이제 엄청난 상승을,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더리움 ETF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비트마인을 사는 게 좋으냐. 왜냐면 비트마인 자체가 그냥 이더리움 살려고 M&A 기업이에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비트마인이 장부가 아주 깨끗해요. 부채가 없는 회사입니다.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의 상승률보다 비트마인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말들을 해요. 어쩌면은 이더리움을 사는 것보다, 이더리움 ETF를 사는 것보다 비트마인의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면 1주당 이더리움 비율이 계속 축적하니까 높아지잖아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산업의 석유란 말이에요. 월가는 이더리움 위에 전 세계의 자산들을 다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지금 월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더리움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더리움을 사는 것보다 비트마인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안전하지 않냐, 그런 말들이 일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을 사건, 이더리움 ETF를 사건, 비트마인의 주식을 사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고 이더리움에 아직 투자를 안 하셨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베이비도지에 갖고 있건, 파이코인을 갖고 있건, XRP를 갖고 있건, 시바이누를 갖고 있건, 어쨌든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조금씩 이더리움을 사두십시오. 이거는 블록체인 사회, 블록체인 자본주의의 석유가 될 거예요. 이미 되고 있고,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 공금 수익률이 12%다. 그래서 명백한 강세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수,
즉 시장 지배력 지수는 다른 거예요. 이게 마치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오느냐, 비트코인 불장이 오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의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남아있는 채굴 가능량이 5%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투자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기관들의 95%가 비트코인을 하나도 못 갖고 있어요. 근데 가지려고 해요,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히 7년도 이후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의 약세를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걸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씀으로써 이 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브레이크를 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는 완전히 속된 말로 더 똥값이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달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화폐들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담보물은 뭘까요? 금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시바이누를 갖고 있건 베이비 도지를 갖고 있건 파이코인을 갖고 있건 XRP를 갖고 있건 아까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도 단돈 1,000원어치, 만원어치, 1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틈날 때마다 사세요. 그래서 혹시나 한두 개 암호화폐에만 집중돼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다변화해야 된다. 파이프라인이 여러 곳에 존재해야 된다. 한 군데만 의존해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이 기사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 나라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 신용등급이 위태하다, 신용등급이 불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아이고 국채금리 올라가네, 나 그럼 국채 사야 되나? 암호화폐 팔아서 국채 사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이, 즉 FOMC가 한국 시간 9월 18일 새벽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 거예요. 하반기에도 최소한 한 번 더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 3번 더 할 겁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지금 프랑스 난리 났죠. 제2의 IMF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 나라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뭐 3개월에서 5개월 그 긴 영향력까지 본다면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이 풀어놓은 전 세계 돈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나라의 조건, 정책에 따라서는 부동산도 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뛸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뛰다가 어느 시점에 거품이 붕괴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머리끝까지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목까지입니다. 목이나 가슴까지만 보고 익절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붕괴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낙엽들 또 주스러 가야죠. 낙엽들 주스러 가려면 현금도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들 뭐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같이 뭐 공유할 테니까. 금값이 뛰고 있죠. 상반기에도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또 하반기 들어서 금값이 엄청 뛰고 있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아시죠? 보통 빠르면 한 달, 보름, 그 다음에 느려도 3, 4개월 후에 비트코인도 항상 큽니다.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식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다, 위험하다. 위험 자산으로 보면서 한편으로 점점점 떨어지는 달러, 약달러 기조 속에서 금과 함께 안전 자산으로도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죠. 암호화폐를 위험 자산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전 자산으로 보는 이 부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거의 매일 봐요, 금값을. 왜 금값을 매일 보냐면 금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경제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에 병이 걸리면 나라가 돈을 풀어요. 나라 돈이 풀린다고요. 그럼 나라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게 제가 경제를, 거시경제나 자산 시장의 상황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오랜 경험으로는 금값을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특히 얼마나 뛰는지. 뛸 때 나중에 이것이 거품이 껴서 붕괴가 된다 한들,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한들, 이 문제는 나중 문제고 자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징표다라고 하는 부분 저와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플 XRP가 이야기와 함께 또 반드시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봐야 될 몇 가지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고요. 어쨌든 이제 불장의 냄새가 솔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맡고 계시죠?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에너지를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폭발할 때가 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매수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실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